알수록 신나는 아동 권리 이야기. 우리가 꿈꾸는 성동. 우리가 함께 만드는 놀이권.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수정입니다.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놀이권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앞서 여러분은 아동의 권리가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을 텐데요. 이번에는 권리를 스스로 찾아나가는 사례들을 함께 찾아보고 우리 생활에서 놀이권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권은 우리 일상에서 지켜지고 있는가?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이지만 조금씩은 다르게 지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경우에는 방과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또 휴일이나 방학 기간에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텐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잠은 몇 시간 정도 자는지, 식사나 씻기 등에 들어가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친구들과 노는 시간 등을 따져보면 내가 어떻게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또 나의 일상에서 놀이권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답니다. 곰곰이 따져보세요.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나요? 평소 시간이 있을 때 노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놀고 싶을 때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 대답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우선 하루에 얼마나 노는지 또래 친구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시간들은 정해져 있진 않는 것 같고, 자기가 각자 할 일을 했을 때 다 하고 남은 시간에 휴식을 한다든지 놀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저는 이게 아무래도 자유시간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지는 않은 거니까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고 이제 숙제 내고 자기 전에 좀 자유시간이 넉넉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2시간 정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상은 저한테 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논다든지 아니면 취미생활을 같이 한다든지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고, 아니면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을 때는 제가 뭐 좋아하는 색칠놀이, 컬러링북 색칠하는 거나 아니면 뜨개질이나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하는 걸 찾다가 그런 쪽으로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내일도 많이 하게 되고. 네. 저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친구들이랑 노는 건 많이 못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이나 TV 같은 거 보면서 놀고 있습니다. 노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제 기준으로서는 4-5시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피곤할 때는 자고 또는 야구를 좋아해서 친구들하고 모여서 야구를 주로 합니다. 최근에까지는 아니지만 한 달 전, 2달 전만 했었어도 좀 했었어요, 야구를. 저는 2시간 정도 생각합니다. 이제 형제자매가 없어서 공원 같은 데서 혼자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집에서 보통 노는 시간 주어질 때는 항상 무언가 만들기 같은 걸 합니다. 친구하고 만나서 놀려면은 뭔가 원래부터 계획을 하고 있어야지 시간 같은 것도 맞을 수 있고, 스케줄이 다 다르다 보니까 모두 놀고 싶을 때 항상 같이 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일주일 전에는 잡아놔야 친구들이 학원 스케줄 같은 거 다 조정하고 그래서 놀아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가요? 친구들의 이야기에 공감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도 할 텐데요. 지난 2018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아동 6,428명과 5,094명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생활시간과 행복에 관한 연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아동들의 일상에서 수면 시간, 학습 시간, 운동 시간, 미디어 사용 시간 등이 연령에 따라 적정 권장 시간을 지키고 균형 있게 나누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잠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도 안 되고 학습 시간이 지나치게 많아서는 안 되며 각각의 필요한 활동에 쓰이는 시간이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아동의 생활 시간이 균형 있게 또한 권장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이 아동 행복 지수를 높이는 길이며 아동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하거나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시간이 행복감과 상당 부분 직결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카페랑 영화관 아니면 뭐 한강이나 이런 데를 많이 가곤 하는데 주로 활동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한강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그냥 한강 라면 먹으면서 그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요. 시험 끝났을 때나 그럴 때는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카페 가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요. 저는 보통 혼자서 놀 때는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핸드폰 하고 TV 보면서 놀고, 만약에 친구들이랑 어떻게 운이 좋아서 만나게 됐다 그러면은 공원이나 카페 같은 데 가서 놀고 합니다. 저는 주로 놀이터나 아니면은 공터나 운동장 같은 데 가가지고 저 야구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친구들이랑 글러브랑 공 몇 개 가지고 캐치볼이나 뭐 야구를 주로 해요. 저는 이제 어디를 자주 밖에까지 멀리 나가진 못하고 놀이터나 공원 같은 데서 자전거를 타고 친구들과 함께 놀 때는 뭔가 게임 같은 거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새롭게 평소에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따로 모여서 볼링이나 이런 거는 맨날 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험 끝나거나 시간이 좀 많이 있고 좀 시간이나 뭐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노는 거라서 그렇게 놀 때 좀 재밌게 놀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볼링 치는 거랑 막 당구 치는 거랑 이런 거 좀 활동적이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놀 때는 항상 일단 꼭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걸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걸 먹고 재밌게 활동적인 걸 이제 해서 뭐 볼링이나 아니면 운동 같은 걸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좀 그날 자기 전에 나 오늘 재밌게 놀아서 피곤하다, 잠이 잘 오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진짜 재밌게 놀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일단 혼자서 노는 것보다는 확실히 친구들이랑 하면은 뭘 하든 재밌게 놀았고, 특히 밖에서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면은 그게 진짜 재밌게 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친구들이랑 놀았을 때 뭐 다 즐겁지만 그래도 야구를 하면은 공을 너무 많이 던져서 팔이 좀 아프던가 약간 좀 느낄 수 있는 거면은 다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냥. 여러분들은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놀고 싶을 때 어디로 가나요? 학교에서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놀다 보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같이 놀고 싶을 때가 많죠? 하지만 방과 후에 학교 운동장에 남아서 노는 일도 여러 사정상 그리 쉽지 않죠. 간혹 시간이 있어도 마음 편하고 같이 놀기 좋은 놀이공간이 없다면 그 또한 여러분의 놀이권이 제한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는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도서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등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있어요.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어린이 공원이나 놀이터는 어린 아기들과 함께 있어서 마음껏 떠들고 놀기가 눈치가 보인다고 하는 아동들이 많더라고요. 게다가 어린 아기들용 놀이기구만 있어서 재미없다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도서관은 조용해야 해서 자유롭게 놀기 어렵다고 하고요. 문화의 집 등은 프로그램 참가자 위주라서 아동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쉬고 놀 수 있는 공간이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2020년 8월 11일에 성동구청에서 개장한 어린이 꿈공원은 어른들에게만 놀이터 만드는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어린이 참여위원회를 만들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어린이들의 의견을 받았다고 해요.
5차례의 워크숍을 통해서요. 사진을 보니 정말 다른 놀이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놀고 싶어하는 어린이들의 상상을 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모두 똑같은 놀이터가 아닌 다양한 아동들의 생각과 상상이 담긴 동네마다 다른 놀이터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놀이터에 놀이기구만 가져다 놓으면 된다는 고정관념도 깰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스스로 놀이권을 지킨 아이들. 이번에는 스스로 놀이권을 지킨 아이들을 만나볼까요? 1972년 자동차에 맞선 암스테르담 아이들. 197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아이들이 놀던 길을 자동차들이 장악하자 마음 편히 공을 차고 편히 놀 공간이 없어진 아이들이 나섰어요. 직접 차도를 막고 비키라는 사람들에 맞서 시위했죠. 또 관계 당국의 사람들을 만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197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이 없었어요. 아이들은 늘어난 자동차들이 길을 가득 메우고 있어 늘 위험하고 자신들이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곳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섰는데요. 어른들을 만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설명하고 대책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길 한 곳을 막아서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고 그 안쪽을 자신들의 놀이공간으로 하겠다고 선언했죠.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화를 내며 길을 막은 바리케이트를 집어던지는 어른도 있었지만 아이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지지하고 화를 내는 다른 어른들을 함께 설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결국 이 일은 아이들의 놀 권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1991년 UN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다는 것을 앞서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UN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5년마다 협약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보고서를 써서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하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작성해서 제출해 왔는데요. 지난 2018년에는 정부의 보고서와 별개로 시민사회와 아동들이 함께 제5, 6차 UN 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3년간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활동을 한 아동들 중 23명이 지필진으로 참석해서 교육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동을 큰 주제로 해서 대한민국 아동인권이 처한 현실을 조사하고 정리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큰 관심을 가진 UN 아동권리위원회가 2019년 2월 지필진 아동들을 초대했고 아동들은 UN을 방문해서 자신들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답니다. 정말 멋진 일이네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중요하진 않지만 자기의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좀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약간 놀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면은 뇌도 지치고 그리고 공부를 뭐 누가 뛰어서 하거나 뭐 그러진 않잖아요. 왜? 앉아서 몸이 굳어있기 때문에 놀면 좀 뛰어놀고 그러니까 몸이 좀 펴지고 좀 편해지는 약간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공부하는 만큼 좀 또 노른다고 생각해요. 항상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고 사람에 따라서 힘든 일을 하는데 그만큼 사람들은 행복한 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우울하면 안 되니까 꼭 놀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생활 속 놀이권 이야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가족이나 이웃, 한 교실에서 지내는 친구들 사이는 가깝기 때문에 더 부딪히기도 하죠. 사실 놀이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놀이권이 다른 이유로 침해받기도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재준이는 오늘 계속 교실 벽에 걸린 시계를 들여다봅니다. 어쩐지 오늘따라 시간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서 애가 탑니다.
사실은 며칠 전부터 엄마를 졸라서 오늘만큼은 방과 후에 친구들하고 원 없이 축구를 하기로 했거든요. 드디어 수업이 끝났습니다. 약속했던 친구들과 운동장에 모여서 팀을 정하고 축구공을 막 차기 시작했는데 저 멀리에서 한 선생님이 달려오시네요. 얘들아, 수업 끝났으면 어서 집에 가야지. 운동장은 사용할 수가 없어. 게다가 오늘은 승마 체험 방과 후 수업이 있어서 말들이 놀라기 때문에 축구는 절대 안 돼. 아이들은 모두 울상이 되었어요. 동네 공원에 가도 축구를 할 만한 곳은 없고 그냥 헤어지자니 며칠 전부터 엄마를 조르고 학원을 빼면서 시간을 만든 것이 억울합니다. 이 아이들은 어디에서 놀아야 할까요? 학교에서 돌아온 은지. 오자마자 엄마가 같이 갈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에 가는 건데요? 며칠 전 시험에서 수학 성적이 지난번보다 떨어졌잖아. 이참에 매일 가는 수학 학원으로 바꾸려고. 이번 시험은 제가 실수를 좀 해서 그래요. 다음번엔 실수를 줄이도록 할게요. 매일 수학학원까지 다니면 전 정말 노는 시간이 없어요. 무슨 소리니? 공부가 먼저지. 너 노는 게 먼저야? 은지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도 났지만 엄마에게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지난번보다 수학 성적이 더 떨어진 것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영어 학원도 일주일에 3일 가는데 수학 학원까지 매일 가면 정말 방과 후에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게 돼 속상한 마음만 듭니다. 정말 공부가 제일 우선이고 공부를 잘 못하면 놀지도 쉬지도 못하는 걸까요? 토요일 오후 5학년 일반 친구들 5명이 동네 놀이터에 모였습니다. 마을 곳곳을 조사해서 지도를 그리는 과제를 하기로 했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하느라 시끌벅적했습니다. 아마 친구들과의 만남 자체가 너무 신나는 일이라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이터 안에 있던 할아버지께서 화를 내시네요. 다 큰 애들이 왜 여기 와서 떠들어? 어린이 놀이터. 정말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맞나요? 승마를 배우는 방과 후 수업 때문에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지 못하는 재준이, 시험에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학원을 더 다니게 돼서 놀이 시간이 줄어든 은지, 동네 놀이터에서 같이 과제를 하려고 모였다가 동네 어른들에게 혼난 5학년 일반 아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가요? 공감이 되나요? 이번에는 여러분과 같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찾아서 봤는데 그냥 봤을 때 그냥 놀이권이라는 게 아동이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만 들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학교에서 그 아동 인권에 대해서 배울 때 더 알아보고 싶어서 인터넷에 검색해서 놀이권이 학생, 청소년들이 놀고 싶을 때 놀 권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권리는 있다고 들었는데 놀이권이라는 그런 명칭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배울 때 놀이권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학원이랑 과외랑 이런 뭐 미술학원부터 해서 학원을 엄청 많이 다녀가지고 학원 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놀고 싶은 시간이나 쉬고 싶은 시간이 있는데 자기 잠도 못 자가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 보면은 그것도 이제 놀이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원이 5시 50분에 가가지고 10시쯤에 끝나가지고 되게 놀 때가 애매하거든요. 그럴 때 제 놀이권은 침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저한테서는 놀이권 침해가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고등학생 보면은 뭐 고3들 보면 공부 진짜 많이 하잖아요. 미래를 위해서라고 해도 막 잠을 막 줄여서까지 공부하고 그런 건 놀이권을 침해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고 여유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좀 많이 있어야지 쉴 수도 있는 거고 놀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노는 시간도 중요하고 놀이에 쓰일 충분한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생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같은 놀이 공간이 말하는 겁니다. 저는 부모님이랑 협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충분히 보장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뭐 숙제나 뭐 공부를 2시간 했으면 뭐 놀 시간은 1시간이나 뭐 30분 해주던지 아니면 이렇게 부모님과 협상을 해가지고 공부를 얼마 했으면 놀 것도 이제 몇 분을 놀 건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정말로 느끼는 그 놀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그 놀이라고 생각되는 게 달라지는데 거기에 맞춰서 환경이나 그런 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적어도 2시간 이상은 자기가 쉬거나 휴식하거나 아니면 놀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는 못해도 3시간, 뭐 많으면 4시간 반?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시간 이상은 필요한 것 같아요. 한 3시간 반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사는 동네나 이런 데서 보면은 독서실이나 아니면 도서관 이런 거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독서실이 진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독서실이나 이런 교육적인 공부할 수 있는 데가 환경이 늘어나면서 저는 놀 수 있는 환경도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놀 수 있는 공간도 많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은 동네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놀이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시간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원에서 하면은 또 어른들이 또 뭐라 하고 그리고 또 놀이터 가면은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놀이터도 안 되고 또 다른 곳은 뭐 또 공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랬으니까 다른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유엔 아동권리협약, 어린이날 선언, 어린이 헌장, 놀이 헌장, 아동 친화도시, 포용국가 아동정책, 놀권리 조례 등 수많은 선언과 정책, 조례와 법규 등에 명시된 놀이권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서 놀이권이 지켜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도 살펴보고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약속만 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으고 정리하는 과정 또한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처지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니까요. 놀이권도 내가 참여한 만큼 지킬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